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는 실험으로 1950년 영국의 앨런 튜링이 제안하였습니다. 튜링은 계산기계와 지성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당신은 아직 만난 적이 없는 두 명의 상대와 단말기를 사용해 대화를 한다. 상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화면의 문자에 의해 대화만 할 뿐이다. 상대 한 명은 인간이고 다른 한 명은 컴퓨터인 것만을 알고 있다. 양자 모두 자신은 인간이라고 당신이 생각하게 하려고 하므로 자연스러운 대답 외에 일부러 말실수나 계산 실수를 하거나 질문을 얼버무리거나 하는 책략을 사용한다. 당신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았지만 결국 두 명 중 어느 쪽이 인간인가 판별할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이 이 두 명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당신과 같이 어느 쪽이 인간인가를 식별할 수 없었다. 이러한 보통 수준의 반응을 하는 컴퓨터가 만약 있다면 인간과 동등의 지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이 테스트의 발안자인 수학자 앨런 튜링의 생각이었다. 체스나 장기에서는 벌써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능력을 보이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고 하이쿠의 작성에 관해서는 전문가라도 인간과 컴퓨터의 구별을 하기 힘들다. 인터넷상의 입력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일까? 인간에 의한 것일까? 의 구별도 벌써 어려워지고 있다. 복잡한 리얼타임의 회화에 관해서도 인간을 빼닮은 컴퓨터 로봇이 머지않아 개발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튜링 테스트에 합격한 컴퓨터는 인간의 뇌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뇌에는 있고 컴퓨터에게는 부족할지도 모르는 성능은 무엇일까? 문제 해결이나 흥미나 관심을 보이는 방법이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인 이상 컴퓨터는 지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의식이 있을지 어떨지는 이러한 회화 기능에 의하여 실증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있을 것 같은 회화 기능을 순조롭게 완수한다고 해도 의식은 정의에 따르면 내면적인 성능이므로 의식의 존재를 밖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튜링 테스트에 합격한 컴퓨터는 의식을 가지지 않은 채 인간 마음의 외형적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이기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 나는 나와 게임을 하고 있는 로봇보다 나은 존재라고 믿는 것 등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철학자들은 지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지향성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마음 또는 의식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신비하게 보이는 것은 1인称 시점에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3인칭 시점에서 지향성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별로 신비할 것도 없고 인간에게만 고유하다고 생각될 것도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체스를 두는 로봇을 우리가 상대한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체스에 몰입하게 하고 체스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태도는 그 로봇 역시 체스 게임의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대자라고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향적인 태도는 어떤 대상이 마치 스스로의 믿음과 욕구를 고려하여 행위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행위자인 듯 그 대상의 행동을 이해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은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존재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존재를 행위자로 간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향적 태도로 본다면 인간의 마음은 아메바나 컴퓨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과 동물이나 기계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독특한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란 바로 인간이 언어라는 마음의 도구를 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바깥의 정보를 저장해 놓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진화적 사건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한편에서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세계 안에 뿌려놓은 수많은 부분들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진 문화적 재설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화를 통해 확장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인간 마음의 확장이요 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인간 자체의 경계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언어란 인간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